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4월 21일 화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본 내 코로나19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진자 11,152명, 사망자 261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일 대비 확진자는 345명, 사망자는 23명 증가한 숫자입니다. 일본에서는 20일 34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여 누계 확진자 수는 1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도쿄에서만 10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누계 확진자 수는 3,18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일 사망자는 도쿄 6명, 홋카이도 효고 각 3명, 군마, 카나가와, 아이치, 교토에서 각 2명, 토야마, 기유, 오사카, 코치, 후쿠오카에서 각 1명으로 25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일 최다 사망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오사카에서는 오사카시에 위치한 재활병원에서 41명, 마츠바라시의 병원에서 27명의 감염이 발견되었으며 두 병원의 감염자는 각각 96명, 35명이며 집단 감염으로 판단되어 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는 20일 코로나19 대책으로 재편성한 긴급 경제대책과 2020년도 보정예산안을 다시 의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민 일률 10만엔 지급에 대한 경정예산안은 기존 예산보다 약 9조엔 증가하여 총액 25조 6,914억엔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중 10만엔 일률 지급을 위해서는 12조 8,803억엔을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하나같이 빠른 지급과 이렇게 혼란을 야기한 전 총리이자 현 재무상인 아소타로 씨를 비판하는 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은 앞서 말씀드린 10만엔 일률 지급에 대한 소식입니다. 코로나19 경제대책으로 결정된 이 정책에 대하여 지급 절차와 방법 등을 총무성에서 발표하였다고 하여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지급 대상과 시기입니다. 4월 27일을 기준으로 주민기본대장에 기재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외국인과 해외 거주 일본인의 경우에도 주민기본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본에 계시는 우리 교민이나 유학생분들도 단기체제 비자만 아니시면 주민기본대장에 대부분 등록이 되어 있을 테니까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접수 시기는 지역별로 상이하나 대체로 5월 중 시작될 전망이며 신청기한은 3개월 이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신청 방법입니다. 주민기본대장을 기초로 세대 전원의 이름이 기재된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주면 세대주 또는 그 대리인이 은행 계좌 등을 기재하고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반송을 하게 되면 계좌로 입금이 된다고 하며 마이넘버 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신청서 이름 옆에 희망하지 않음이라는 칸에 체크를 하면 된다고 하며 이 경우 국가 예산으로 향후 활용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주민표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주거지가 상이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향후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정보 공개나 동선 등은 어떻게 공개가 되고 있는지 질문을 주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질문해주신 질문에 대해 일단 긴급사태 선포 지역 중 서너 군데 도시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정보 공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카나가와현의 카와사키시입니다. 시 홈페이지에 첨부 문서로 링크가 되어 있어 들어가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령, 성별, 국가지 표기된 거주지역, 직업이 기재되어 있고요. 증상 및 결과를 보면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4월 7일 발열 시작부터 일별로 병원 검진 받은 날짜랑 입원 확진 판정 날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진받은 의료기관 명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네요. 동선이나 행동력에 대해서는 그냥 조사 중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정보입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두 번째, 치바현의 치바시 한번 보겠습니다. 치바시의 경우도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연령, 성별, 거주지역, 증상에 대한 결과 이렇게 되어 있고 역시 의료기관명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명은 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래서 자꾸 이 병원 내 집단 감염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카와사키시보다는 정보가 좀 더 많은데 특별한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1, 2위 지역이죠. 도쿄와 오사카 한번 보겠습니다. 도쿄와 오사카는 별도로 정보 공개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동일한 레이아웃으로 만들어진 페이지라 도쿄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순번, 일시, 거주지역, 연령, 성별, 퇴원 여부까지만 공개가 되어 있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일부러 프라이버시 때문에 일부러 공개를 안 하는 건가요? 이게 적어도 동선이나 진료받은 병원 등이 기재가 돼 있어야 확산을 좀 막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딱히 시민들이 참고할 만한 정보들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할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의 트위터에 소독액 관련 게시글 소개해드렸죠. 오늘도 손정희 회장의 트위터 게시글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 손 회장은 의료용 방호복과 의료용 장갑은 아직 가져올 계획은 없지만 의료용 페이스실드와 안경은 어쩌면 10만 개 단위로 긴급 입수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부족한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의료용 마스크도 다음 달 조달 예정이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요시무라 히로우미 오사카부 지사가 오사카부에서 매입하고 싶다라고 트위터에 부탁을 했고, 손 회장은 알겠다, 무사히 의료용 마스크, 안면보호대 등이 입하가 될 수 있다면 조속히 대응하겠다, 함께 코로나와의 싸움에 힘을 내자라고 답을 했습니다. 요시무라 지사에 이어 아이치현의 오오무라 지사, 후쿠오카시의 타카시마 시장, 군마현의 야마모토 지사 등 매입을 원한다고 연이어 트위터로 부탁을 하였고, 손 회장은 이윤을 남기지 않고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손 회장의 행동에 매명행위는 그만해라, 본업이 적자다, 주주와 직원에게 배신이다라는 비판의 글도 있었지만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다, 하지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걱정돼서 투자자들에게는 죄송합니다 라는 글을 남겨 코로나19와의 싸움에 힘을 합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업가가 나서서 일본 정부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네요. 아베보다 손정희가 낫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본 유도계의 산 증인이자 전 일본 유도연맹 부회장 등을 지낸 마츠시타 사부로 씨가 코로나19 확진 후 사흘 만에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고인은 대학 시절 전 일본 학생 유도 선수권을 2차례나 재패하였으며 전 일본 유도연맹 전무와 부회장을 역임하고 일본 올림픽위원회 이사로도 재임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도부터 일본 유도의 총본산으로 불리는 공익재단법인 고도칸의 이사로 일본 유도계의 원로로도 활동해왔습니다. 전 일본 유도연맹에서는 지난 16일까지 임직원 1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유도계에도 비상이 걸린 바 있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4월 말인데 뒤늦게 뒷북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바람도 강하고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기까지 한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코로나19도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